자,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으니까 예비 고1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범쌤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3월 고1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문제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기값을 구하여라. 6 나누기 마이너스 4니까 우리가 분수로 써서 마이너스 4분의 6 빼기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3 계산해주면 되겠죠.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되고 마이너스 만들었으니까 플러스 분모에는 2 써주고 5 곱하기 3 해주면 15 계산해주면 2분의 12가 되므로 또 약분했을 때 6이 나오므로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을 간단히 하였을 때 x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전개해주시면 6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동류한끼리 계산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5x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우리가 4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3번 이 시계값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3분의 2 곱하기 루트 2분의 15니까 2 약분해주고 3하고 15 약분해주면 앞에 있는 식은 루트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루트 20은 우리가 2루트 5라고 빠르게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두 개 더해주면은 우리가 3루트 5 나온다라는 거 2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3 이렇게 써주고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네모라고 써볼까요? 네모 크로스 한 다음에 두 개 더했을 때, 즉 3네모 더하기 3네모 6네모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2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2가 되겠죠. 따라서 k의 값은 2 곱하기 2에서 정답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름의 길이가 4인 원기둥의 건널비가 38파이였을 때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여라.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라네요. 높이를 h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려면은 윗뚜껑, 아랫뚜껑 넓이 더해준 다음에 옆넓이 더해주면 되겠죠. 윗뚜껑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우리가 반지름 곱하기 파이, 즉 4파이를 해주면 넓이가 나오는데 위아래 똑같으니까 곱하기 2 해줄게요. 더하기 옆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줄을 계산해주면 원의 둘레를 계산해주면 지름 곱하기 파이에서 4파이라고 쓰고 거기다 높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4파이 h 옆넓이 써줬어요. 이 값이 얼마다? 38파이다. 등식 양변에서 파이 지워주고 식을 정리해보면 4 곱하기 2는 8이고 4h 남고 우변에선 38 남죠. 양변에서 8씩 빼주면은 이쪽에서는 30 남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높이 h의 값은 4분의 30 약분해서 2분의 1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여러분 평행하면은 기울기의 값이 똑같죠. x 앞에 있는 개수 기울기의 값이 똑같으므로 우리는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차 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이 3이다. 밑줄 긋고 x절편이 3이라는 건 점 3,0을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이면서 3,0을 지나가는 1차 함수식을 써주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b라고 쓸 건데 3,0 지나간다 했으므로 우리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빠르게 대입해보면 y 자리에다가 0 써주고 x 자리에 3 썼을 때 우리가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되고 플러스 b. 그러므로 우리는 b의 값이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값과 b의 값을 더해달라는 거였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를 계산해 주시면 얘는 3분의 6이므로 정답 3분의 4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7번 줄기에 이 그림이 주어져 있네요. 다음 자료에서의 중앙값을 구하여라. 전체 자료가 지금 20명이라 있으므로 우리는 10번째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10번째 작은 애랑 11번째로 작은 애를 찾아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얘가 10번째. 11번째는 5겠죠. 따라서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10번째 학생과 11번째 학생의 평균을 계산해주면 될 건데 1하고 5로 읽으면 안 되죠. 그렇죠? 21과 25로 읽은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고 반땡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3,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져 있는 수가 n자리수일 때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소인소분해 한번 해보면 5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2랑 5가 만나면은 10이 나오죠. 따라서 10의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의 4제곱은 그렇죠. 81. 2 곱하기 81의 값은 우리가 162라고 쓸 수 있고 10이 3개 있으므로 0을 하나, 둘, 셋 붙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정답은 3번.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 던져서 나온 눈의 수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첫 번째 던져서 나온 눈을 우리가 A라고 하고 두 번째 던져서 나온 눈을 우리가 B라고 했을 때 B가 A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두 번 던졌으므로 6 곱하기 6 해서 36까지가 나오겠죠. B가 A보다 클 확률, 또 A랑 B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A가 B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A와 B가 같을 확률은 얼마가 나올까요?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서 A와 B가 숫자가 똑같다라는 건 주사위의 눈의 수가 6개이므로 둘 다 1, 1, 2, 2, 3, 3, 4, 4, 5, 5, 6, 6 나오는 6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B가 A보다 클 확률과 A가 B보다 클 확률,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를까요? 그렇죠. 얘네 두 개는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어져 있는 확률을 계산할 때 직접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계산해 줄게요. 전체 확률 1에서 두 개가 같을 확률 6분의 1을 빼준 다음에 B가 A보다 클 확률과 A가 B보다 클 확률이 동일하므로 우리는 그 확률을 반으로 나눠주면 구하고자 했었던 B가 A보다 클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6분의 5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서 12분의 5. 정답은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이 참이 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4개였을 때 정수 a 값을 구하여라. 우선 부등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2a-x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면은 x끼리 몰아주면 마이너스 3x 이항하면은 플러스 2x 되고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6-2a가 될 거예요. 양변 2로 나눠주면 부등호방이 안 바뀌면서 x의 값은 3-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은 x라는 값은 3-a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런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4개라 했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우리가 1, 2, 3 써주면 되겠죠. 4라는 값은 그러면은 3-a가 4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가 4면 되겠죠. 따라서 3-a의 값이 4이므로 a의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도형이 넓이가 같대요. 이랬을 때 그림 위의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둘레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겠네요. 네, 문자 x를 썼으니까 가로의 길이를 편의상 y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두 개의 도형의 넓이를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볼 건데 첫 번째 그림을 관찰해 보면은 가로의 길이가 2x고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2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x인, 즉 넓이가 x인 직사각형을 뺀 것과 넓이가 같겠죠. 밑에 있는 그림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x 곱하기 y,
써주면은 두 개의 그림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 식으로 쓴 게 돼요. 자, 이랬을 때 x의 값이 분명히 문제에서 2분의 1보다 크다 했으므로 0은 아니겠네요. 등식 양변을 우리가 x로 나눠줄게요. x 나눠주면 식 정리했을 때 2x 플러스 4가 되고 x를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 이쪽엔 y만 남겠죠. 따라서 우리는 가로의 길이 y가 2x 플러스 3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림 2에서의 둘레의 길이였으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두 개 더해주면 3x 플러스 3이 되고 그거를 당연히 2배 해줘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6x 플러스 6, 3번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의 학생에 대해서 이런 산점도가 주어져 있네요. 작년보다 올해 책을 더 많이 읽은 학생 수를 A라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작년과 올해 읽은 책의 수가 같은 학생들을 표시해 보면은 여기 45도 라인으로 줄을 쭉 그어주시면 선생님이 방금 그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하나, 둘, 셋, 넷 이 4명은 작년과 올해 읽은 책의 수가 같겠죠. 그러면은 이 직선 위쪽에 있는 점들을 세주면은 올해 읽은 책의 수가 더 많은 아이들의 수를 우리가 셀 수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라고 셀 수가 있겠죠. 따라서 A는 9. 작년과 올해마다 5권 이상의 책을 읽은 학생 수를 B라고 하자. 그러면 B라는 거는 5권 이상 읽은 친구들이죠. 그러면 작년 5권 읽은 친구들을 표시해보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애들이고 올해 5권 이상 읽은 친구들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친구들이죠. 따라서 작년이랑 올해 5권 이상 읽은 친구들을 세보면은 요 네모 영역 안에 있는 점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네요. 물론 라인에 닿아 있는 친구들도 세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따라서 B의 값은 1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와 B의 값을 두 개 더해주면 19 나오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세트 A와 B가 있는데 한 상자씩 만드는 데 필요한 사탕과 쿠키의 개수가 다음과 같대요. 이랬을 때 A 세트는 A개, B 세트는 B개 만드는데 필요한 사탕과 쿠키의 개수가 각각 360, 440이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A 선물 세트를 A 상자 만들면은 사탕은 20A개가 필요하겠고 쿠키는 15A개가 필요할 거예요. B 선물 세트를 B 상자 만들 때에는 사탕은 5B개만큼이 필요하겠고 쿠키는 25B개만큼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들을 각각 더해줬을 때 360, 440이 나온다라고 식 쓸 수 있겠죠. 주어져 있는 연립방 정식 푸는 문제예요. 두 번째 식을 우리가 양변을 5로 나눠주면 식이 좀 간단해질 것 같아요. 5로 나누면 여긴 3 되고 5로 나누면 5 되고 5로 나누면 88 되겠죠. 그랬을 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살포시 빼주면은 20A에서 3A 빼니까 17A 5B 없어지고 360에서 88을 빼주면은 272가 나올 거예요. 272를 우리가 17로 한번 나눠보면 열심히 계산해보면 1, 17, 102, 6 되겠네요. 7, 6에 42, 102. 따라서 우리는 A의 값이 16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B의 값도 계산해줘야 돼요. 아래식에다 한번 대입해볼까요? 3 곱하기 16 해주면 48 더하기 5B의 값이 88이 되겠죠. 양변 48 빼주면 여기 40되므로 5로 나눴을 때 B의 값은 8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우리가 24 해주면 되겠죠.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비례 관계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그래프가 있고 반비례 관계식 y는 x분의 a, a가 0보다 작대요 라는 그래프가 있다.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을 a와 b라고 했을 때 두 점 a, b의 x좌표의 합은 0이다 라는 힌트도 줬네요. 이랬을 때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이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16이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좌표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선생님은 우선 이 점 A의 좌표를요, A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다른 문자로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B라는 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X좌표를 B라고 했을 때 점 A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위에 있는 점이므로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B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찰해보면 알겠지만 점 B의 좌표는 점 A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점 B는 간단하게 부호를 바꿔서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B, 2분의 1 B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점 C의 좌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점 C는요, 점 A와 높이가 같죠? 즉 Y좌표가 같아서 마이너스 2분의 1 B라는 Y좌표를 가질 거예요. 한편 점 B와 점 C는 지금 같은 일직선상에, 세로직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X좌표가 같을 거예요. 따라서 점 C의 X좌표는 마이너스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은 기본 준비는 끝났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관찰해보면 괄호의 길이는 B에서 마이너스 B를 뺀 2B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높이는요, 2분의 1 B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B를 뺀 B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문제에서 삼각형 넓이가 16이라 했으므로 우리는 이걸 계산해주면 약분했을 때 B제곱의 값이 16이므로 B는 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B가 4였을 때 우리는 점 A의 좌표가 4,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점 A는 반비례 관계식 Y는 X분의 A 위에 있는 점이므로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는 X자리에 4 넣어주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양변에 4 곱했을 때 우리가 A의 값 마이너스 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8.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